자, 그러면 이제 1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옆에다가는 42페이지라고 잠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은 42페이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42페이지를 직접 가서 제가 복습을 시켜드리고 문제를 풀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자, 42페이지 해봐야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거기 42페이지 보면 자, 큰 번호 4번이 무슨 등록이에요? 인장. 그럼 인장해봐야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그까짓 거 뭐. 자, 쫙 한번 대충 레이아웃 보도록 하죠. 1번에 인장 등록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인장 등록을 여러분도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인으로서 만약에 영업을 하겠다 그러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두 번째, 선생님 저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개인으로 할 건데요. 소공이로 근무할 건데요. 라고 할 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아무거나 등록해도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대신 크기 규정이 있습니다. 몇 미리 이내, 7mm 이상, 30mm. 그리고 그때 수업할 때 제가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놈아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괜히 또 고생하실까 봐 첫 바퀴 때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분사무소는 뿌리 가지. 자, 좀 늦게 얘기하지 말고 빨리 얘기하자. 가지. 이거 반칙이야. 뿌가지보다 더 나빠. 뿌가지보다. 제일 나쁜 대답이 뭔데? 가지. 가지가 제일 나쁜 사람이야. 가지. 자, 다시 한번. 분사무소는 뿌리 가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지사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이해시키려고 분사무소는 가지다. 가지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그때 촬영할 때 아버지가 토지 보상을 950억 받았다. 그러면 그 아들은 공인중개사 하고 나서 자격증을 꼭 따야 되냐 아니면 딸 수 있냐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따야 해요.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잘못된 거죠. 아버지가 부자지 지가 부자는 아니잖아. 그죠? 열심히 해서 자기 힘으로 그렇잖아요. 따야 하는 게 맞는데 분사무소는 주사무소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지. 그럼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아버지 돈 갖다 쓰듯이 주사무소 거 갖다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얘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이런 거 잘 나온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욕하지 말고 첫 바퀴 때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놔라. 이러고 제가 강의했던 게 한 6주 됐겠죠? 5주, 6주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갈음한다는 얘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변경 보이죠? 살다 보면 인장 분실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이놈의 도장이 발이 달려서 도망간 거야. 그럼 어떻게 다시 파야죠? 그러면 며칠 이내 변경 등록 7일. 그리고 밑에 제재는 요번 달에는 제재는 나중에 외우자 하고서 안 나갔던 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12번 문제가 나온 걸 확인해 보세요. 자, 12번 문제. 자, 인장 등록이다. 틀린 걸 찾아라. 1번. 소공이도 인장 등록해야 되는 거 맞죠? 2번. 살다 보면 분실할 수 있잖아. 변경 며칠 이내? 7일 이내. 그 다음에 3번 법인은 이만저만저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좀 전에 읽어드린 거 그대로 아니에요. 4번 잘 보세요. 분사무소 맞죠? 네, 분사무소는 뿌리 가지. 가지. 얘는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다. 등록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둘째 줄 끝에 본다. 등록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봐. 여기서 4번을 할 수 있긴 해야지. 그럼 끝나는 거야. 그날 시험이.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거지. 그러면 5번 지문에 보면 분사무소는 가지예요? 뿌리예요? 가지니까 뿌리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가지가 만들어지려면 뿌리에 가서 설치 신고하듯이 이해 가요? 인장도 어디 가서 해야 될까? 뿌리. 뿌리는 주된 사무소잖아요. 그래서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해요. 주사무소 가세요. 주사무소. 그래서 가지는 뿌리! 이러면서 뿌리 가지 얘기를 열심히 했던 게 그날 수업이었던 거예요. 정답은 5번인데 5번까지 못 읽고 4번에 할 수 있다. 에라이 정답 이러면 또 끝난 거야. 항상 틀리는 선배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나오는 인장 등록이 있죠. 자, 연결해서 챕터 4입니다. 자, 여기 하나가 또 늘어나네요. 자, 4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인장 등록. 자, 알겠습니다. 12번 정답은 몇 번? 5번.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요. 이거 우리 뭐 암기법도 하고 막 했던 내용들인데 요번에 기초서에는 없어요. 이거 기본서에 있는데 일단 정답은 2번.
그래서 등록관청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경우로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정답 2번에 보면 등록증을 재교부했다 써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볼게요. 이제 시험장에 갔어요. 어차피 모르는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알고 어떻게 1년 안에 다 합격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봐요. 실력이 없어도 센스만 있으면 1, 2, 3, 4, 5번을 딱 보니까 1번은 등록증을 뭐예요? 교부. 2번은 등록증을 재교부잖아요. 근데 3번, 4번, 5번을 보니까 변경신고, 5번에 고용신고, 5번에 업무정지 처분 받은 데 써 있죠. 그럼 이 5개를 딱 보는 순간 1번과 2번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는 교부고 재교부지. 그 말은요, 이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의 마음을 얘기를 해줄게. 문제 내는 사람은 1번하고 2번에서 헷갈리라 이거야. 당신들 교부하고 재교부 둘 중에 헷갈려봐 그런 거야. 그러면 최소한의 수험생이 센스가 있는 사람이면 1번하고 2번에서 써야 돼요? 3, 4, 5 중에 써. 문제를 내는 사람, 여러분 문제 내보잖아요. 저는 모의고사 출제를 하잖아요. 제가 실제 출제는 못 되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은 1번, 2번 중에 헷갈리라는 거야. 근데 그걸 해집고 내려와서 야 5번 처음 본다잉? 가만있어 봐. 고용신고? 이거는 공부도 아닌 것이 센스도 아닌 것이 꽝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풀다가 지문이 2개가 비슷하죠.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8, 90%는 둘 중에 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꼭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다가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답은 2번이거든요. 근데 1번 쓸 수도 있지. 하지만 거꾸로 또 2번을 쓸 수도 있잖아. 왜?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놈이 길어? 봐봐. 때가 튀어나왔잖아. 때가. 목욕탕에 있는 때 말고 잘 봐봐. 한 놈이 튀어나왔잖아. 그러면 에이 씨 몰라. 그냥 긴 거 쓰랬어. 2번 썼어. 맞은 거야. 맞은 거야. 와 운도 좋아. 그럼 뷔페 먹을 수 있잖아. 80센터 뷔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뷔페가 아니라 스테이크구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붙어도 돼. 뭐 어때? 그죠? 합격만 하면 되지 무엇이 중요해요. 그 정답 2번 쓰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찍을 때 그렇게 찍어요. 알겠죠? 그건 출제원이 교부와 재교부가 헷갈리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부할 때는 통보해 주는데 재교부 때는 안 해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이제 답으로 저 기본서 가서 얘기할게요. 하여튼 정답 2번 체킹. 자 넘어가자고요. 자 14번 문제부터 자 죄송하지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 행정처분과 행정벌이 완전 받치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자 그럼 이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행정처분 부분, 행정벌 부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나오는지 직접 카운팅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14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14번은 옆에다가 76페이지부터 라고 쓰면 돼요. 76페이지부터. 자 그러면 이제 76페이지를 딱 피시면 뭐가 나오겠죠. 자 해당되는 거 다 같이 연결해 봅시다. 자 그날 76페이지 딱 피면요. 제목이 딱 가운데 봐. 행정처분 별표 쳐 있지. 난리 나면서 내가 그날 애우는 방법. 취소 정지. 취소 정지, 면허 취소, 면허 정지와 똑같은 개념이면 등록 취소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와 세트.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와 세트. 지정 취소는 거래 정보 사업자니까 그냥 조금 보류해라. 여러분은 정보 사업자가 되실 게 아니니까 취소 정지. 자, 그러면 취소 정지 배웠으면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 페이지 맨 밑에 무슨적 등록 취소. 절대적. 1번부터 8번까지 해당되면 반드시 뭐 봐주세요 이런 게 없는 게 절대적인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게 8번. 8번에 보면 제가 면허증으로 삼진아웃죄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삼진아웃죄가 있으면 8번 보시면 최근 1년에 이 법에서 2번 업무정지 받았지. 아웃 카운트가 2아웃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한다는 건 3아웃이 된 거지. 삼진아웃이야. 그러면 1년에 면허정지 3번 받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내 둘레는 없더라. 평생에 3번이 아니라 1년에 3번. 아웃 봐주세요 말할 건덕지도 없다. 반드시 취소시킨다. 면허 취소 날라간다. 자 밑에는 무슨 적? 상대적인데요. 그중에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번이 체킹이 돼 있을 거예요. 자, 요 10번이 좀 이따가 기출문제 나온 걸 확인시켜 줄 건데 미리 10번. 최근 1년의 이 법에 의해서 자 거기 보면 10번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맞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보면 1년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를 받고 다시 뭘 받아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온 거 맞죠?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요거를 좀 이따 기출문제 나온 걸 바로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카운팅 할게요. 하나 둘 세 번이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 업 받고 과과 받아도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기다가 플러스 업을 받아도 되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경우의 수를 나열해보면 업, 과, 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요거는 절대적, 상대적.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취소해야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업무정지 3번 하고 이렇게 밑에 있는 거는 4번이잖아요. 섞여 있는 거. 그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잘 나와요, 실제로. 자, 기다리세요. 넘기세요. 자, 교재 넘겨서 78. 자, 거기는 무슨 사유? 업무정지. 쫙 해서 보면 한가득 있고요. 그중에 제가 11번 강조했었을걸요. 그래서 1년에 이 법에서 업무정지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면 경우의 수를 하기 힘드니까 과태료 스트레이트로 몇 번? 3번. 그래서 업무정지 3번, 과태료 4번, 과태료 3번 해서 그날 수업을 마무리했고요. 자, 밑에 보면 무슨 취소? 자격 취소 4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4번째 게 제일 나온다. 징역 앞에는 무슨 법? 2번. 절대로 다른 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 다른 법이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는 맨날 바꿔서 내도 겹치지 않게 낼 수도 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제목은 무슨 정지? 자격정지. 자, 자격정지는 누구 대상? 소공이. 그러면서 그 밑에 7가지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행정제재 효과의 승계 있죠. 이 효과 승계 중에서 제가 수업할 때 요번 달에 강조했던 건 동그라미 2번의 효과 승계예요. 자, 효과 승계를 한번 읽어볼게요. 폐업 신고 전의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보이죠? 제가 좀 이따 기출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과태료 있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여기다 써놓고 할게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효과 승계에 대해서 여기다 표출을 해놓고 좀 이따 보면 과태료가 있는 거 맞죠? 네, 과태료는 자, 읽어볼게요. 위반을 의뢰하는 행정처분의 효과는 자, 효과는 뭐부터 1년간 승계돼요?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1년 동안 승계된다 할 때 이 효과가 승계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십니까? 과태료 3번 받으면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인 거 맞죠? 그러면 과태료가 삼진아웃이 되려면은요 앞에 2번이 따라와야 삼진아웃이 되는 거 맞죠? 그럴 때 앞에 2번을 받았던 전과 기록에 해당되는 거를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고 따라오는 거 있죠? 이거를 승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말을 조합해 보면 무슨 승계? 효과 승계니까 이 효과 승계는 마지막에 있는 게 이렇게 따라올 때는 어디부터 1년? 처분일부터 1년 동안 따라와야 3아웃이 된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요것도 최근에 29회 때 또 출제했죠. 그럼 올해 30회 때는 그 밑에 위법행위 승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요번에 효과 승계가 나오면 업무정지를 바꿔서 낼 수도 있죠. 29회 때는 요게 과태료가 나왔어요.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자, 그리고 맨 밑에는 무슨 취소? 지정 취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14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14번 문제 옆에다 대십시오. 자, 다음은 자격 취소다. 다음 중에 틀린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딱 체킹. 1번.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맞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준 사람이 거둬들이는 거야. 이걸 어려워할 거 없어요. 자, 녹화해서 조금 적절하지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받은 수강증은 이해 가죠? 수강증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에듀윌. 근데 다니기 싫어. 그럼 어디다 반납해요? 에듀윌. 그러니까 준 사람한테 갖다 줘야지. 자격 취소 준 사람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해 가죠? 여타 경쟁업체 갖다 주면 안 되지. 여기서 받았으면 여기다 갖다 줘야지. 시도지사가 교부했으면 거기다 갖다 줘야지. 그러니까 처분은 그 사람이 내리는 거지. 청문하려면 사전에 취소하려면 청문하는 거 맞고요. 반납하고자 할 때 7일 이내 반납하는 거 맞고요. 5일 이내 통보 보고해요. 4번 같은 거는 아직 강의 안 했어요. 이번 달에는. 자, 5번이 답인 이유는 교부를 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더러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 동네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내년에 따잖아요. 여러분한테 자격증을 교부하는 사람은 누구? 이 동네 시도지사. 노원시장 할 거면 가 집에. 자, 나 말리고 싶지도 않아. 지금 노원이 언제 시가 된 거야 진짜. 서울특별시장. 그런데 선생님 저 이번에 남양주 저 다산 이만저만저 거기다 차릴 거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남양주에다 차리면 거기는 먼 도. 경기도니까 봐요. 자격증은 어디서 받았어요? 서울에서. 사무소는 경기도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가 다를 수도 있지. 자격증을 서울에서 땄다고 사무실을 꼭 서울에서만 하라는 건 없잖아요. 선생님 전 집이 고향이 대전이에요. 전 자격증 따면요 대전 쪽으로 갈 생각이 있어서 그 동네에서 한번 오픈해 볼까 싶어요. 하시는 분은 대전에서 해도 되잖아. 그럼 자격증을 교부한 건 서울시장, 사무소 쪽 시도지사는 대전광역시장이 되니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를 때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시면 안 되겠지만 잘못을 했다면 이때 교부를 한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고 돼 있는데 필요한 절차라는 건 뭐냐면 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문 같은 어떤 티치타거리 있죠. 그거는 잘못을 어디서 한 거예요 지금? 경기도 또는 대전에서 잘못한 거 맞죠? 그쪽에서 해서 서울시장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럼 아까 누가 자격증 줬어요? 서울시장. 그럼 누가 칼자루 휘둘러? 서울시장. 그러니까 뒤치다거리는 사무소에서 해서 교부 쪽으로 보내주면 교부한 데서 걷어들이는 거지. 이리로 갖고 와.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해요? 사무소 쪽 시도지사가 해요? 그러니까 교부라는 게 틀린 거죠. 교부를 뭐로 바꿔요? 사무소 소재지 그렇게 바꿔야죠. 따라서 5번의 셋째 줄, 둘째 줄 끝에 보면 교부라고 써 있잖아요. 교부를 뭐로 바꾼다고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연습해 봅시다. 자, 행정처분 문제 한 문제 나온 거 맞죠? 자, 여기 연습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죄송한데 행정처분만 싹 몰아서 수업해도 되겠어요? 왔다 갔다가 책도 피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하니까. 어차피 둘 다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묶어서 하는 건 나을 수 있어요. 자, 지금 행정처분 감 살았을 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하지만 그 행정처분 문제를 찾아본다라면 자, 교재 쭉 뒤로 오셔가지고요. 교재란다. 그 프린트 쭉 뒤로 오셔서 자, 요걸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3번 문제. 자, 33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지는 정지가 무슨 정지? 자격정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힌트 줬죠. 지금 우리 기초서가 펴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가 봐봐요. 소공이에게 내려지는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 이러고 써 있죠. 그 말은 갖고 있는 기초서 79페이지 맨 위에 자격정지 박스에 없는 거 찾아봐. 이 말이죠. 이 말이죠. 그러면 자격정지 그 위에 박스를 1번부터 7번까지를 애워야 33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애운다고 이인성중 거거게 이인성중 거거제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선배들하고 작년에 막 경찰관 아저씨 그려가지고 막 정지 막 책받침 만들고 별짓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합격시켰던 거야. 자, 그런데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해 줄게요. 33번 정답은 2번이에요. 어차피 지금 애우지는 않았어.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애워야 돼요, 저하고. 2번에 보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을 체결했다. 죄송하지만 79페이지 기초서 보시면 자격정지 박스 안에 1번부터 7번 나와 있죠. 그 안에 전속중개계약이라는 게 전속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정답이 2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2번이라고 해서 나머지가 또 뭐가 답이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나중엔 여러분하고 저가 외워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행정처분 파트가 얼마나 내 거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70, 80, 90대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도 못 외우면 이거는 50, 60 미친 거고요. 자, 지금 두 문제 나온 거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럼 그게 끝이 아니야.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36번 문제 보세요. 내가 녹화만 안 하면 풀어보라고 시간 주고 싶은데 36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봐봐요. 36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의에 무슨 사유? 업무정지 사유 밑줄. 자, 업무정지 사유 밑줄. 이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자격정지 사유 밑줄. 자, 이 문제가 뭐냐? 업무정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업무정지는 누구를 대상? 개공의, 개공의. 자격정지는 누굴 대상? 소공의. 제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업무정지 누구 대상? 개공의. 자격정지는 소공이니까 업무정지에 해당되면서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 골라봐. 이런 문제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78페이지 박스, 큰 박스가 뭐야? 업무정지. 79페이지 맨 위에 박스는 자격정지니까 그 내용이 두 군데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각 선생님들이 중개사법 80점 맞으면 돼. 걱정하지 마. 커버할 수 있어. 걱정돼. 쉽지 않아요, 이거. 나 여러분들 그냥 마음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수업 들을까 봐 미리 그 경각심을 주려고 지금 풀어주는 거야.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배들은 1년 동안 양 박스를 왔다 갔다 수십 번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고. 자, 대신 제안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박스 안에서 자, 기억이 뭐예요? 인장 등록. 자, 기초서로 오세요. 자, 죄송하지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난 보여줘야 돼. 자, 업무정지 박스에 2번. 인장 등록이 있죠. 그 다음 자격정지 박스에 2번. 그러면 문제로 다시 와서 기억번에 인장 등록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둘 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체킹. 자, 두 번째.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안 했다고 써있죠. 자, 문제로 오셔서 니은이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 자, 다시 책으로 오세요. 기초서에 왼쪽 박스에서 6번. 됐어요? 자, 오른쪽 자격정지 박스에 4번. 있죠? 그게 보일 때 시험장 가서 니은번이 체킹이 되는 거예요. 아, 쉽지 않은 거야. 이제 이걸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내거나 시험장 가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1월, 3월부터 이제 열심히 외우자고요. 쉽지 않아. 자, 디귿번 봐봐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써있죠.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 자, 업무정지 박스에 8번. 업무정지 박스에 번호 8번. 써있잖아요.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자격정지 박스에 5번. 제가 다 적어갖고 왔어요. 자, 자격정지 박스에 5번에 보면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써있죠. 그러면 디귿번도 체킹. 그 다음, 자, 지금까지 찾은 게 기억, 니은, 디귿이죠? 리을번은 찾으면 안 돼. 리을번은 어떻게 되느냐? 확인설명서 교부 안에 교부. 자, 왼쪽 박스에서 5번. 업무정지 박스에 5번 읽어봐요. 맨 끝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써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자격정지 박스는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36번 문제에서 리을은 찾으면 안 돼.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야. 정답은 3번. 저처럼 다 해온 사람은 너무 쉬운 거야. 이거 1분 안에 날아다녀요. 그럼 이걸 풀려면은 업무정지에 박스가 14개가 있죠. 이거 악글자 따다 보면 죽어버려요. 스토리 죽어버려요. 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올해는 업무정지도 한번 외울 수 있도록 자, 할 겁니다. 그래서 36번 정답은 3번인데 선배들이 대부분 답을 5번 쓰셨습니다. 온 사방 다 골랐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5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결국 또 얘기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문제 또 나온 거 보이죠? 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28회 때보다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갔어. 근데 올해 30회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우리 1월부터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선생님 그 3개 나온 거 갖고 너무 떠드는 거 아니야? 또 보여줄게. 자, 37번 봐. 자, 37번. 자, 37번 문제 찾았어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다음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뭐 승계. 자, 이거는 어려우니까 제가 일단 답만 얘기할게요. 요거 이제 기본서에 또 실어놨거든요. 문제를 기본서 내용 나가면서 제가 기출문제 풀어줄 거예요. 기본서에 거짓말 안 하고 있어요. 자, 37번 정답 4번. 자, 4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폐업 신고 전의 개공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효과 써 있죠. 과태료 밑줄, 효과 밑줄, 처분일 밑줄, 9개월이 된 때 밑줄, 맨 마지막에 승계 밑줄. 그러면 효과와 승계를 조합해보면 무슨 승계? 효과 승계. 저 좀 보세요. 자, 일부러 써놨잖아. 좀 이제 배운 거. 효과가 승계되는 거 맞죠? 과태료는 뭐부터 몇 년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고 일부러 써놨잖아요. 제가. 그러면 1년간 승계된다는 얘기는 9개월이 된 때. 9개월이 된 때, 1년 동안 승계된다는 얘기는 9개월이 된 때, 9개월 시점도 승계되는 시점이에요. 승계 지난 거야. 1년 동안 승계된다고요. 그 말은 9개월이 된 때도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마지막에 된다고 써있나 안 된다고 써있나 읽어보세요. 된다고 써있나요? 그럼 정답 4번. 옳은 거 찾으려면.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 4문제. 어때요? 자, 근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갑니다. 같이 합시다. 자, 갖고 있는 문제 3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옆에다가 76페이지라고 써놓으셔도 좋고요.
됐죠? 자, 38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갑의 사장님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하여야. 하여야라는 얘기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닌 것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좀 전에 취소, 정지에서 등록 취소는 절대적이 있었고 상대적이 있었죠. 그러면 하여야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라는 거고 절대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상대적 찾으라는 얘기죠. 저 좀 보세요. 자, 일부러 아직 여러분이 암기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일부러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상대적 등록 취소 중에서 번호 10번이 1년에 3회 이상 어버울과 플러스 어버울 가죠. 그러면 3번이 업, 과거, 업. 요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거는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이 말은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하여야 하는 사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38번 정답을 4번 체킹 딱 하시고 체킹했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4번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갑 사장님인 개공이가 최근 1년에 이 법에 위반해서 1회 뭘 받았대요? 업무정지. 2회 뭐? 과태료. 잠깐 저 좀 중간 점검. 1회 자, 지금 보는 대로 1회 업무정지 받았죠? 2회 뭐 받았대요? 과태료. 그리고 다시 뭘 받았대요? 업무정지. 다시 일부러 내가 써놓은 거야. 그럼 보기 편하시라고. 그러면 이거를 시험장 가서 딱 읽는 순간 에이 이거 네 번째네. 이거 상대적이 있잖아 10번에. 에이 이건 할 수 있다잖아. 하여야 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여야 하는 거 아닌 거 찾으려면 정답은 4번이잖아. 에이 뭐 이렇게 쉬워 문제가. 재수없다 그러겠다. 자 그래야 아유 선생님 죄송해요. 저 87.5예요. 아우 선생님 죄송해요. 다 맞은 줄 알았더니 92.5밖에 안 나왔어. 이런 재수없는 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순간 행정부 파트에서 5문제가 나왔죠. 어때요? 이봐. 이런 챕터들을 어떻게 제가 공부 안 하라고 내비둘 수가 있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게 근데 뭐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취소, 정지, 이 파트는 아주 시험 때 밭이야. 그래서 이제 선배들하고 책받침 만들고 암기법 수업하고 이래가지고 여기만 하면 12.5야. 암기 안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행정벌은 제가 징역이나 뭐 있다 그랬죠? 벌금. 또 뭐 있어요? 과태료. 이 파트에서 문제 나오는 것도 같이 카운팅 해줄게. 자, 그럼 이번에는 행정벌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제가 문제를 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불편해도 이 부분을 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문제 26번 문제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자, 문제 26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6번 문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에 대한 걸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네, 나머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와서 풀어드리는데 리을번 지문만 먼저 볼게요. 박스 안에 리을에 뭐라고 돼 있나요? 연수교육을 정당한 서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고 돼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기초서, 자, 그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갖고 있는 기초서를 84페이지를 피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기초서 84페이지. 자, 거기 보면 자, 벌칙이라는 제목 써 있나요? 자, 그날 수업을 들으셨다면 학원 다 똑같이 썼습니다. 벌칙 옆으로 화살표. 행정벌은 2개로 나눠진다. 쓰셔라 하고 다 똑같이 15군데 학원 다 적어줬어요. 행정벌은 2개로 나눠지죠. 뭐와 뭐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의 내용은 뭐와 뭔데요? 징역이나 벌금. 그럼 자, 질서벌의 내용은 과태료.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징역, 벌금, 과태료를 배운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3년 3천 보이죠? 그러니까 3년 3천짜리가 1, 2, 3, 4, 5번이 있는데 3번 보십시오. 3번에 보니까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 맞죠? 자, 제가 일부러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3년 3천에서 번호 3번째 사유가 증서의 중개 알선인 거 맞죠? 제가 증서라고만 써놓을게요. 따라서 외워두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이제 뭐예요? 1년 1천 보이죠?
일단 교재 먼저 보세요. 문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1년 1천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 6, 7, 8 오른쪽 페이지 9, 10, 11, 12, 13, 14 써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나만 일단 얘기할게요. 문제 푸는 게 지금 목적이니까 1년 1천에 번호 13번 한번 보시죠. 자, 13번을 읽어보니까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게 초과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번에 있는 게 무슨 보수라고요? 초과보수는 자 여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 이게 좀 이따 지금 29회 기출문제 나왔던 답이에요. 자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 외우세요. 증서는 몇 년 몇 천? 3년 3천. 초과보수는 1년 1천. 이게 좀 이따 답이야. 올해 29회 시험 문제. 그 다음 내려오시면 파란 것이 2번 제목 형광펜 칠해져 있죠. 교재 무슨 벌? 질서벌은 과태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 페이지 맨 밑에 500만 원 과태료 보시면 거래정보 사업자 2개 있죠. 넘기세요. 넘겨서 보면 협회 보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날 요 지금 협회 밑에 있는 쌍가로 3번과 쌍가로 4번 특히 쌍가로 3번이 제일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쌍가로 4번하고 같이 공부하면 되게 수월하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쌍가로 3번에 뭐 밑줄? 확인 설명. 쌍가로 4번은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은 개정법률을 습득하는 교육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확인 설명. 그럼 확인 설명을 잘하려면 개정법률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많이 알아야 되니까 무슨 교육을 받아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확인 설명 잘하려면 무슨 교육 받아? 연수교육 받아면 연수교육을 이기시키려고 내비게이션을 뭘 업그레이드를 한대나 뭐 경로 이탈이래나 막 이러면서 별생초를 다 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 확인하세요. 연수교육을 안 받았다 이거야. 제재는 얼마 이하 과태료? 500. 그래서 내비게이션까지 동원하면서 뭐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다 지금 이게 답들이야. 이게 요번 29회 시험에.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밑에는 얼마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신고라든지 반납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신고와 반납은 전부 다 얼마? 1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제재야. 지금 한가득 이걸 다 외워야 돼 이제 우리가 앞으로. 80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80점을 얘기해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 자 그럼 이제 26번 문제 다시 와요. 자 모범 답안지 작성해놨으니까. 자 26번 보세요. 자 26번 다음은 교육이다 써있는 거 맞죠? 일단 리을번만 먼저 보자고요. 나머지 위에 건 좀 이따 내가 교육 펴줄 테니까. 리을 연수교육 보이죠? 연수교육을 안 받았대. 지금 칠판에도 써놨잖아. 확인 설명 잘하려면 연수교육 받아봐. 연수교육 안 받으면 제재는 얼마? 500만 원 나왔잖아 여기. 체킹 옳은 거 찾으려 했으니까. 그래서 카운팅하기 조금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한 문제가 통이 아니라. 하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일단 카운팅 할게요. 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알아두자 이 얘기예요. 자 이거 한 번 나온 거 갖고 너무 떠드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문제 제가 또 페이지 피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32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자 32번 문제 피세요. 자 읽겠습니다. 32번 개공이 갑은 중개업을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했죠. 그래서 받았대 안 받았대? 받았잖아. 수령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틀린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때문에 푸는 게 아닙니다. 5번은 답이지만 3번 지문을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폈습니다.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3번 보시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칠판 보세요. 자 칠판 보세요. 일부러 여기다 해놨잖아. 좀 전에 초과보수가 아까 번호 몇 번에 있었어요? 13번에 있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사유에 해당한다. 보이죠? 그러니까 애워서 시험장에서 나오면 에이 당연하지. 그리고 이게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야. 근데 그거 한 번 나온 거 갖고 너 이거 1년 1천 14개를 넌 다 외우란 얘기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은 바로 옆에 35번 문제를 바로 봅니다. 바로 보면 지문 하나 갖고 외우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은 막바로 들이대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시죠. 다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으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1년 1천이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는 3년 3천 아까 5개 있었죠. 그 놈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야. 칠판 보십시오. 모범답안지 작성해놨습니다. 아까 증서 보이죠? 증서. 분양 임대 관련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써 있잖아요. 증서는 몇 년 몇 천? 3년 3천이죠. 자 35번 정답 4번입니다.
이거를 애운다고 해도 똑같이 증서로 답을 주질 않으니까 굳이 애울 필요는 없어. 단지 나오는 패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에 보는 순간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의 금제 분양, 임대가는 증서 보이죠? 증서는 1년 1천이에요? 3년 3천이에요? 3년 3천이니까 1년 1천에 해당하지 않은 거 찾아라. 에라 정답 4번 딱 쓰면서 야 3년 3천 박스 5개 중에 번호 3번이잖아. 너무 쉽잖아. 답이 손을 흔들어. 이래야 이게 90점대 가는 거야. 30초 안에 풀어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자, 좀 전에 왼쪽에도 1년 1천 있었던 거 맞죠? 지금도 1년 1천 통으로 물어봤던 거 맞죠? 지금 봐. 카운팅하는 거 봐. 지금까지 8개야. 지금까지 요거만 하면 몇 점이에요? 8문제면 20점이야. 끝나지 않았어. 또 보여줘야 돼. 자, 끝나지 않았어요. 자, 39번 문제 피세요. 39. 자, 39번 문제 피세요. 자, 39번 문제 보면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 나온 거 맞죠? 39번 문제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기간의 연결이 틀린 거 찾아라. 정답 3번 체킹. 3번 체킹 했죠?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 연수교육과 확인설명 요게 잘 나온다 그랬죠? 더 잘 나오는 거는 확인설명이고 같이 연결하면 좋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초서 86페이지를 보셔도 알겠지만 아까 쌍가로 3번이 확인설명이었죠? 쌍가로 4번이 개공이 소공이 써 있나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서 86 교재 정가운데. 자, 읽겠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써 있죠. 물어보겠습니다. 연수교육의 실시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안 받으면 누가 열받아요? 시도지사. 과태료 누가 부과해요? 시도지사. 그렇다면 왜 39번 정답이 3번인가 보시죠. 왜 갑자기 등록관청이 등장해서 과태료를 두들깁니까? 예상대로 확인설명 잘하려면 연수교육 받아봐.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거 연수교육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임선정은 카운팅을 또 하겠습니다. 자, 카운팅 했습니다. 조금 안 맞는 것도 몇 개 있을 수 있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보시죠. 자, 행정처분 취소 정지, 징역벌금, 과태료 이 파트에서 올해 29회 시험 문제 나온 거를 직접 제가 카운팅 해드렸습니다. 넓게 보면 몇 개입니까? 좀 짧게 봐도 8개죠. 한두 개 아까 다 나온 건 아니니까 8개면요 20점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 제가 이렇게 공부하라고 찍어줄 수밖에 없죠. 하나 두 개면 포기하라 그러겠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외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수업 듣고 1월부터 동영상으로 하지 말고 와. 수업 듣고 다시 또 해야 돼 처음부터. 자, 별로 좋아하질 않네. 자, 안 올래다가 지금 자 와야 돼요. 얘 가요? 봐, 8개, 4개. 지금 위에 아직 카운팅 덜 했어 지금 아직.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자, 기다려요. 여기 몇 개 나오는 줄 알아요? 좀 이따 6, 7개 나오나 보여줄게요. 자, 이제 이 정도가 나오는 게 11장, 13장이야. 요건 별도로 암기법 수업을 별도로 하고 나름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월부터 좀 땡겨가지고 열심히 해볼게요. 아시겠죠? 예,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수업만 빠지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입으로 줄줄줄줄 외우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요. 자, 알겠습니다. 앞글자 따고 그러지 않아요. 또 신송령 스타일 스토리 이런 거 안 해. 네, 걱정하지 마. 내 제일 싫어하는 게 스토리야. 그래도 아직까지 신송용 교수님이 나한테 전화 안 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꼰지르지는 않은 것 같아. 아직 전화가 안 와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다가 우리 3,000포로 빠졌는데 15번 문제부터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104페이지라고 쓰시고요. 자, 그거는 제가 분묘인데 이거 104페이지 보면 분묘기지권 있는데 그냥 기초서 피지 말고 갑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이냐면 이 분묘기지권 요번 달에 여러분들 우리 심정욱 교수한테도 안 배웠다 그래서 제가 안 배운 걸 너무 깊게는 안 할게요.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심정욱 교수가 지상권 파트에서 강의할 거예요. 특수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3번이 답인 이유는 자, 3번에 보면 시작하자마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보여요? 밑줄 딱 치세요. 그래서 밑줄 치시고 2001년 1월 13일 시행이라고 쓰세요. 2001년 1월 13일 시행.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가 뭔지 알죠?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뭔지 알잖아. 뭐 얘기하기 그렇지만 장사. 이거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신설됐다고요?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말은 저 좀 보세요. 자, 2001년도 1월 13일 이후 지금도 지금 장사법이 시행되고 있죠. 그럼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심정욱 교수가 지상권에 강의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아서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의 내용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분묘기지권 판례는 분묘기지권은요 20년간 시효 취득이 완성됐죠. 그러면 봉제사를 하는 동안은 계속 가.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지방에 가면 조상 대대로 몇백 년째 지금 조상제사 지내오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죠? 4대조 5대조까지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분묘는 계속 인정되는 거야. 그런데 장사법이 시행되고 나잖아요.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계속 가지 않아. 일정 기간 동안 최장 60년까지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래서 지금 3번을 보면 장사법률이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근거를 상실한다는 얘기는 2001년도 1월 13일 신설된 거 맞죠? 그 이전에 만들어진 묘는 존립근거를 상실해요? 그냥 인정해? 항상 법은 소급하면 안 되는 거야. 소급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은 소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존립근거를 상실해요? 존립근거를 인정해요? 예, 인정하는 거야. 근데 장사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 기본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40페이지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40페이지 펴보도록 하죠. 자, 40페이지 피세요. 자, 16번은 40페이지 같이 펴보고 합시다. 자, 40페이지 보면 자, 맨 위에 제목이 뭐예요? 이전. 사무소 이전이죠. 자, 그럼 사무소 이전을 딱 보면 자, 왼쪽에 맨 위에 박스가 두 개가 있죠. 위에 아래. 자, 위에 박스에 뼈다귀는 이전 신고. 뼈다귀요, 뼈다귀. 등록증 변경 기재 후 재교부, 서류 송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뼈다귀에 살 박스를 보니까 1번에 이전 후 사무소 옮겨놓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전 후에 등록관청 가는 거 맞죠? 근데 이거를 꼭 애울라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상계동에 살다가 내년 초에 중계동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어요. 집을 옮기면 무슨 신고? 전입신고. 옮기기 전에 옮기고 나서. 옮기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전 전에 동주민센터, 이전 후에 동주민센터. 이전 후. 그러니까 이전 후에 등록관청 옮기고 나서. 단지 중개사법에는 열흘, 주민등록법에는 며칠이라고 써 있겠죠. 그건 해당 법마다 기간은 다르겠지. 근데 중개사법은 열흘 안에 옮겨놓고 나서 하란 얘기고. 자, 그런데 세 번째 살박 뼈다귀를 보니까 서류 송부 맞죠? 근데 여러분들 사무소를 일반적으로 영업부진을 위로 옮기지 영업이 잘 되는데 옮기진 않잖아요. 돈 더 벌어야지. 근데 이렇게 사무소를 행정처분을 안 받으려고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그 서류 송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무슨 서류? 송부 서류가 땅 세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이 노원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가 사무실을 성북구로 옮겼어요. 근데 왜 옮겼냐? 그냥 외형적으로는 영업부진이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 속내는 뭐냐면 여러분이 개공이로서 자, 노원구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한 거야. 아니 무슨 이런 걸 업무정지를 내냐, 진짜 억울하다 진짜. 그러면 억울해도 받으면 되는데 야 노원구청 나 안 받아. 이 나쁜 사람들 그 정도로 갖고 업무정지를 석 달을 내려. 지금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안 받아. 그럼 영업을 안 하면 되는데 사무실로 싹 옮겨. 이해가죠? 왜 옮긴 거예요?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그럼 봐봐. 여러분 자제분이 잘 봐요. 자제분이 노원초등학교에 다녀. 근데 요번에 성북초등학교로 옮길 수 있지. 그러면 자제분이 학교가 옮겨지면 뭐가 보내져? 서류가. 생활기록부.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성북초등학교에 보내주면 제가 담임선생님이잖아요. 자, 그럼 생활기록부를 딱 받았어. 딱 받아보면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자제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머리 아프겠다 나. 이해 가요? 딱 받아보자. 공부 잘하네 너? 저 금방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원에서 영업하는데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왔죠? 그럼 서류가 보내질까 안 보내질까? 보내지면 성북구청 아이고 이 양반 이거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왔구만. 금방 알아요. 어떻게 할까? 서류가 보내지니까. 생활기록부가 보내지니까 금방 알아요. 여러분 자제분이 문제한지
응? 공부 잘하는 애인지 금방 알거든요.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송부 서류에 보니까 땅땅땅 세 가지. 첫 번째가 등록대장, 두 번째가 등록신청 구비 서류, 세 번째가 최근 1년간의 무슨 서류? 행정처분 서류면 여기 봐봐요. 자, 오자마자 알아요, 몰라요? 아유, 이 양반이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왔구만. 하는 순간 업무정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 만약에 안 내린다 그러면 받을 것 같으면 옮기면 되잖아. 그리고 끝나면 다시 오면 되는 거고. 6개월을 뭐 하루셔? 여기 옮기면 되지. 그러면 결국 성북구청이 내리죠.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거는 이전 전에 간청, 이전 후에 간청. 이전 후에 간청이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4번 정답은 16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6번 보시죠. 정답 1번. 자, 16번 문제를 옆에 딱 대시고 정답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선은 행정처분이죠.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업무정지 안 받으려고 옮긴 거 맞죠? 성북구로. 성북구청은 오시자마자 죄송합니다. 6개월 쉬고 시작하시죠. 니네들은 어떻게 알았어? 서류가 다 보내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전 전에 간청 일을 행해요. 이전 후가 행해요. 이전 후. 똑같은 거야. 여러분 자제분이 옮기는 거하고 똑같지. 오자마자 금방 알아요. 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할게요. 자,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 옆에다가 41페이지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 이거 사무소 이전도 카운팅 해야 되겠죠. 사무소 이전도 챕터 4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옆에다 뭐라고 썼다고요? 41페이지. 그럼 41페이지 피시죠. 기초서. 자, 41페이지 피세요. 됐나요? 네, 자, 제가 18번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쉴 테니까요. 자꾸 사인 주고 그러지 마요. 자, 네. 힘드시면 사탕 하나 까서 드시고. 자, 당이 떨어지면. 자, 그러면 자, 41페이지 사무소 명칭 표시 보이죠? 자, 그날 41페이지 기초서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따옴표 문구가 2개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우라 그러면서 부동산 중개 무소 이래가지고 사자와 무소 글자 크기가 다르다 이러면서 농담하고 그랬는데 저 나쁜 놈 유통기한 지난 걸 물어봐. 지금 한 달도 넘은 얘기를 물어보는 나쁜 놈 저거 5주 전에 했었던 거야.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간판을 다실 때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문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칙개 공인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따옴표 문구 중에 절대로 하나는 쓰면 안 되는 게 있죠. 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쓰면 안 되고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만 써야 되니까 그날 내가 숙제 냈었어요. 5주 전에. 집에 가시면서 부동산 중개라는 간판이 있는데 찾아보셔라. 만약에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계시면 우리가 그토록 찾던 부칙개공이다.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부칙개공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쭉 내려오면 밑에 제재가 있잖아요. 제재. 쌍가로 2번의 제재. 1번, 2번, 3번 보이죠?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부칙규정에 의한 개공이가 자, 쓰면 안 되는 따옴표가 나왔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잖아요. 사무소라고 문구를 쓰면 얼마 같아요? 100만 원 이하 같아요. 요거를 1년 1천이라고 시험에 잘 물어보거든요. 위에 동그라미 2번에는 1년 1천이 있기 때문에 다 봐. 또 징역벌금 과태료 또 나오잖아. 하여튼 챕터마다 나오니까 얘는 8개가 아니라 9개가 아니라 더 많이 나와 사실은. 자,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17번 문제가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옆에다 17번 문제 딱 들이대세요. 17번. 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에 대한 거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자, 17번 정답 3번. 자, 3번 체킹하시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부칙 개공이 맞죠?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구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 3번. 그 순간 여기 중개 업무에서 사무소 명칭이 또 나온 거 맞죠? 자, 이거 봐. 지금까지 5문제. 끝나지 않았어. 더 웃긴 거 하나만 더 풀게요. 같이 연결하려고요. 자, 갖고 있는 자 18번 문제 보여요? 자, 18번 문제 앞에다 쓰세요. 43페이지. 자, 18번 문제 앞에다 43. 됐나요? 네, 자 18번 문제 43. 자, 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서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휴폐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았나요? 기초서. 일단 1번 휴폐업의 신고는 개공인은 몇 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래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옆에 제가 분명히 그날 수업을 들으신 분이면 등록증 반납이라고 써줬을 텐데 왜?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목적으로 휴업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등록증 갖고 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쉬게 되면 기간이 보이죠. 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 여러분 입으로 읽으세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뭐라고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지문을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내면요. 시험장 딱 가서 맞닥뜨리면 3아니면 6인데 거저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날 시험이. 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단 요양, 입영, 취약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 때도 휴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미리 하라고 돼. 아까 여러분들 안 읽었지만 그 위에 1번에 휴업 신고 있죠. 그것도 둘째 줄에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가 뭐예요? 미리. 사전에 언제든지 미리 하라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4번에 재개 신고 보여요? 재개하고자 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하래요? 미리. 그럼 재개 때는 다시 셔tom을 올리는 거면 아까 등록증 반납했죠? 받아와서 벽에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반환해 주는 거 맞죠? 언제까지? 즉시 그 자리에서 막바로 반환해 주고 제재는 나중에. 요 정도 몇 줄 되지도 않는 반 페이지 갖고도 문제가 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자, 18번 문제 옆에다 딱 들이대세요. 자, 18번 문제. 자, 다음은 휴업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써 있죠. 자, 기억번.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 하자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다. 3월 동그라미. 문제 보는 겁니다. 신고해야 한다 할 때 신고 동그라미 여쭤보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몇 월 기준? 3월. 기억번은 맞는 지문이죠. 지금 틀린 거 찾으랍니다. 니은번. 법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 입영, 요양, 취하 이거를 제외하고 저 좀 보세요. 좀 전에 여러분이 입으로 읽어줬던 게 뭐예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문제 보시죠. 니은번 맨 끝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읽는 순간 그게 3월이 거저 끝나는 순간이에요. 시험이. 기초서 그대로예요. 이 짧은 기초서 반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하고. 옳은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디귿번. 분사무소는 가지죠? 지사죠? 지사가 영업실적이 안 좋으면 본사와 별개로 휴업할 수 있다. 야, 울산지사 니네 영업실적이 왜 있다고요? 니네 잠깐 쉬어. 얘 가죠? 나 문 닫아버릴까 그냥?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틀렸잖아요. 체킹. 그 다음에 리을번.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종료 전에 해요. 휴업 개시 전에 해. 휴업 개시 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개시 전에 미리 하려며 미리. 틀렸잖아요. 체킹. 그 다음 미음번. 변경 신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변경은 기간을 연장하는 거 맞죠? 근데 기간을 연장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요. 이미 휴업 신고 때 첨부해 있어요. 해 있죠. 근데 뭘 첨부를 또 해? 뭐 등록증 몇 개 되나 보네. 갈 때마다 하나씩 주네. 말이 안 되죠. 휴업 신고 때, 폐업 신고 때 첨부하는 거 변경 때는 이미 맡겨놓은 거고 나중에 재개 때는 받아와서 벽에 걸어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러므로 지금 틀린 거 찾으면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답 5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지금 18번 문제 어떻게 하나 체킹인데 자,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 더 하자. 이게 왜 해야 되냐면 해야 이게 나중에 한결 수월해져요. 자, 여러분들 그 고용인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보면 되게 수월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고용인에 대한 얘기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옆에다 쓰세요. 37페이지. 자, 금방 해요. 자, 37 됐습니까? 네. 자, 37페이지 피세요. 자, 기초서. 자, 그러면 37페이지 보면 2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일단 30페이지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 1번에 고용 종료 신고 보이죠? 기초서. 2번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제가 그날 수업 듣는 여러분에게 1번, 2번, 3번 제목 밑줄 치라 그랬어요. 1번이 무슨 책임? 손해배상 민사. 2번은 형사 양벌. 3번은 행정상 행정처분 제목만 외워라. 나머지는 제가 하겠다. 그 그림 그려서 이해시켰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좀 시커먼 놈이 형사 책임이야. 양벌 규정이야. 읽어드릴게요. 1번. 고용인의 업무상 과실로 행정형벌, 징역벌금에 해당됐을 때 아랫사람인 고용인에게는 징역벌금이 가해지며 사장님에게는 뭐가 가해질 수 있다? 벌금.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면 아랫사람 때문에 벌금 받으면 열받죠. 와, 직원 하나 잘못해서 이 망신을 당하는구나.
그럴 때 억울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공이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가 아니하다 이렇게 쓰면서 말장난이 아니라 법조문 그대로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벌금을 안 받고 상당한 주의를 못했으면 받는다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다. 내가 잘했으면 안 받는 건데 뭐. 이게 잘 나온다. 예상대로 나왔다. 20번 문제 옆에다 들이대세요. 자, 간단하게 그냥 답만 얘기할게요. 정답 4번 보세요. 20번 정답 4번. 을. 밑에 있는 소공이가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을 때 갑, 사장님은 을. 소공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라는 얘기는 게을리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럼 벌금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 근데 받는다 틀렸잖아.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벌금 안 받으려고 상당한 주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고. 정답 4번인데 그러면 얘 봐봐봐요. 중개 업무를 또 카운팅하는 순간 자 이걸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몇 문제 나온 거예요? 7문제지. 자 그러면 자 봐봐봐요. 자 기초서 36페이지 다시 펴봐. 그래서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자 기초서 36피라고요. 폈어요? 자 물어봅시다. 36페이지 1번에 업무 관련된 내용 써있죠. 그 페이지 맨 밑에 아까 겸업 박스 문제 나온 거 보여줬나요? 자 오른쪽에 37페이지 고용인지금 문제 풀었나요? 네 넘기세요. 자 38페이지 아까 분사무소 얘기 풀었나요? 분사무소에서 아까 책임자는 반드시 누구다? 공인중개사 나온 거 보여줬죠? 넘기세요. 자 이제 4번으로 갈 거예요. 4번. 자 넘기자마자 사무소 이전 보이죠? 사무소 이전 좀 전에 문제 나왔나요? 나왔죠. 옆에 사무소 명칭 표시. 좀 나왔잖아요. 부직개공이 공인중개사 쓰면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넘겨봐봐요. 아까 인장. 분사무소는 믿는 구석이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옆에 큰 번호 5번 43페이지 휴표. 봐봐. 큰 번호 5개지. 이 중에 4장 중에 안 나온 거 있으면 얘기해봐. 밭이야 밭.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야. 쓸데없이 일장 펴가지고 재정 목적 공부하지 말고 이걸 하란 말이야. 이거를. 봐봐. 이게 7문제야. 그러니 내가 이게 4, 6, 7, 12를 안 찍어줄 수가 있나. 여기다 시간을 보내라고요. 다 나왔죠? 기초서 한 챕터도 빠진 적이 없어. 올해도 마찬가지야.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요까지 하면 자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지우지 마십시오. 예, 가서 우리 더 카운팅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자, 잠깐 10분만 쉬겠습니다.